네,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파이코인 자료들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특히 오늘 파이코인 가격 시세, 지표 순위 이 자료를 중심으로요. 2025년 9월 6일 토요일 현재 파이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명확해요. 지난 24시간 동안 파이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또 그 배경은 뭘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 같은 시점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지금 파이코인이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려는 거죠.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 조금씩 오르내렸잖아요. 근데 그동안 파이코인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가장 최신 정보, 바로 오늘 상황부터 볼까요? 9월 6일 오전 9시 OKX 거래소 기준으로요. 파이코인 가격이 0.344달러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지난 24시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어요. 네, 최저가가 0.341달러, 최고가가 0.349달러였으니까 정말 좁은, 그야말로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인 거네요. 이건 좀 특이한데요. 네, 정말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이 0.09%, 이더리움이 0.1% 정도 하락한 거랑 비교하면 파이코인은 뭐 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요, 파이코인이 현재 시장 전체의 분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베타, 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전반의 큰 흐름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아, 시장 베타. 그게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만큼 특정 자산이 얼마나 따라 움직이냐 그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약간 눈치 보고 있으니까 파이코인도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조용히 따라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라던가 아니면 계속되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관망세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퍼져 있고 파이코인 역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노스 있잖아요. 시장 지배력. 그것도 58.78%에서 58.59%로 아주 약간 하락했는데 이것도 시장 안에 뚜렷한 방향성이나 주도 세력이 없었다.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렇군요.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다른 지표들은 어땠을까요? 코인마켓캡 순위 변화를 좀 보면요. 9월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요. 시가총액 순위가 전날 33위에서 41위로 꽤 내려갔어요. 그리고 24시간 거래량 순위도 64위에서 90위로 뚝 떨어졌고요. 24시간 7일간 상승률 순위 이것도 각각 73위, 87위로 밀려났네요. 유통되는 코인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한 79억 9천만 개. 가격은 그대로인데 순위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래량 순위랑 시총 순위가 동시에 하락했다는 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관심 그리고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거든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의 관심이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자들마저도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보다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거래 활동이나 시장의 관심도 이걸 같이 봐야 더 정확한 그림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공포 쪽인지 아니면 탐욕 쪽인지 보여주는 건데 이 지수가 44에서 41로 조금 떨어졌어요. 이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간 더 위축됐다 이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또 알트코인 시즌 점수는 51에서 52로 약간 올랐는데 이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조금이나마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좀 상반된 신호들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간 늘었지만 파이코인은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오히려 관심도 면에서는 좀 뒤처진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니까 가격은 멈춰 있는데 시장 내에서의 존재감이나 관심도는 오히려 좀 줄어든 다소 좀 미묘한 상태군요. 그럼 시간을 좀 돌려서 일주일 전 토요일 8월 29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8월 29일 데이터를 보니까 당시 파이코인 가격이 0.357달러였고 그날 하루에만 4.6% 상승했었네요. 오늘 0.44달러하고는 꽤 다른 모습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상승은 뭐였고 지금 이 횡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8월 29일의 그 4.6% 상승은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과매도 상태에 대한 반등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과매도라는 건 너무 많이 팔려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런 신호인데요. 그때 당시 스토캐스틱이나 윌리엄스 퍼센트알 같은 기술 지표들이 바로 이 과매도 구간에 아주 근접해 있었거든요. 뭐랄까 너무 눌렸던 용수철이 잠시 팍 튀어오르듯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죠. 당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움직임도 뭐 뚜렷한 방향 없이 혼조세였기 때문에 파이코인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상승은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횡보는 그때 반등 에너지가 좀 소진되었거나 혹은 어떤 특정 가격대, 저항선이라고 하죠. 거기에 부딪혀서 더 못 오르고 힘을 비축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난 7일간 가격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8월 29일 기준으로 직전 7일간 상승률은 플러스 1.24%였거든요. 근데 오늘 9월 6일 기준으로 지난 7일간 상승률은 마이너스 3.36%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다른 지표들도 좀 비교해 볼까요? 시가총액 순위는 지난주 30위였어요. 그때는 전날 31위에서 오른 거였는데 오늘은 41위로 하락했고요. 거래량 순위도 지난주에는 62위, 당시 전날 72위에서 상승해서 꽤 괜찮았는데 오늘은 90위까지 쭉 밀려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지난주에는 24시간 트렌딩 지표 순위가 16위까지 올라가면서 반짝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100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는 점이에요. 이건 좀... 네, 맞습니다. 이 비교는 지난 일주일 동안 파이코인을 둘러싼 이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확연히 약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잠시 주목은 받았지만 그 관심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그냥 식어버린 거죠. 아, 일주일 전하고 비교만 해도 많은 게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 달 전이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약 한 달 전인 8월 8일경 데이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8월 8일 금요일 기준인데요. 당시 가격은 0.361달러였고 그날도 공교롭게 4.6% 상승했었네요. 오늘 가격 0.344달러랑 비교하면 한 달 동안 한 4.7% 정도 약간 하락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의 상승 배경은 일주일 전 그 8월 29일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당시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같이 좀 반등하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이 네트워크 자체적인 어떤 호재성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한 노드 확장 발표라던가 아니면 개발자들이 파이 기반 앱을 만들 수 있게 돕는 도구, SDK 공개 같은 그런 인프라 업데이트 소식들이었죠. 이런 요인들이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파이코인 자체 뉴스도 있었다는 거군요. 기술적인 지표들은 어땠나요, 그때는? 기술적으로도 당시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보통 70 이상이면 과열, 30 이하면 침체로 보는데 8월 8일 당시 RSI는 68.8이었어요. 거의 과매수 구간에 근접하면서 상승 에너지가 강했다는 걸 보여줬죠. 또 다른 지표인 MACD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오늘 RSI는 45 수준입니다. 딱 중간인 50보다 약간 아래인 중립이면서도 약간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MACD 역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8월 초에 그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는 상당 부분 좀 희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관련 순위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시가총액 순위는 당시에 39위, 전날 40위에서 상승한 거였는데 오늘은 41위니까 비슷하거나 약간 밀렸고요.
24시간 거래량 순위는 당시 67위였는데 이것도 전날 71위에서 상승한 거였죠. 근데 오늘은 92로 꽤 하락했습니다. 7일간 상승률은 당시 마이너스 11.43%로 상당히 안 좋았고 지금은 마이너스 3.36%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렌딩 지표예요. 당시는 24시간 트렌딩 24위, 가장 많이 방문한 순위 11호, 가심도가 엄청 높았는데 오늘은 트렌딩 100위권 밖, 방문 순위 11위로 그때보다 관심도가 확 낮아진 모습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대조점입니다. 8월 초에는 직전 일주일 성과는 매우 나빴잖아요. 마이너스 11.4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관련 호재성 소식 덕분에 시장의 단기적인 관심, 트렌딩이나 방문 순위 같은 거, 이건 매우 뜨거웠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직전 일주일 성과가 그때보다 약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36%, 시장의 관심도는 오히려 그때보다 낮아졌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적이 조금 나아졌는데 관심은 줄었다니 좀 이상한데요. 이게 아마도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파이코인 자체의 어떤 강력한 뉴스나 촉매제, 카탈리스트라고 하죠. 이걸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이끌어갈 만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작은 움직임보다는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꿀 만한 큰 사건이나 변화,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내부의 긍정적인 소식만으로는 이제 시장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파이코인이 처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가격은 안정적인데 모멘텀과 관심도는 약화된 상태. 그렇다면 이제 오늘 9월 6일의 차트 자체에 숨겨진 기술적인 단서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네, 오늘의 기술 지표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RSI, 상대 강도 지수,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45.06 수준입니다. 50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매도세, 그 이상은 매수세 우위라고 보는데 45는 중립적이면서도 약간 약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이 지표가 50 위로 올라서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음은 MACD인데요. 이건 보통 추세의 방향이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쓰이죠. 근데 지금처럼 가격이 좁은 범위에서 옆으로만 움직이는 횡보 구간에서는 MACD 선들이 서로 막 꼬이면서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신호선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서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지표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건 가격의 현재 위치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범위 중에 어디쯤 있나, 이걸 보여줘서 과매수나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인데요. 현재는 중립 구간에서 두 선, %K랑 %D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받고 오르려면 %K선이 %D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두 선 사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볼게요. 이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후에 어느 정도 비율만큼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에 기반한 분석 도구인데요. 지난 24시간의 고점 0.349달러, 저점 0.341달러를 기준으로 주요 되돌림 레벨을 계산해보면 61.8% 레벨이 0.3441달러, 50% 레벨이 0.3450달러, 38.2% 레벨이 0.3459달러, 23.6% 레벨이 0.3471달러입니다. 피보나치 레벨이 여러 개 나왔는데 현재 가격 0.344달러는 어디쯤에 해당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현재 가격 0.344달러는요. 정확히 61.8% 되돌림 레벨인 0.4441달러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61.8% 레벨은 피보나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간 중 하나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가격이 이 0.4441달러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위로 올라서야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레벨 아래로 밀려난다면 다음 지지선까지 하락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저점인 0.341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반대로 오르려면 최소한 23.6% 레벨인 0.4471달러 위로 올라서야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종합해보면 기술적으로도 딱 중요한 경계선에 걸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숨죽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진짜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몇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피보나치 61.8% 레벨이자 최근 저점인 0.341달러 부근의 지지선, 이게 깨지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둘째, 파이코인 자체 움직임보다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트코인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움직임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분석까지 듣고 나니까 현재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좀 미시적인 움직임 말고 파이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더 큰 그림, 거시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혹시 관련된 소식은 없었나요? 네, 9월 6일 자료에서도 몇 가지 거시적인 맥락들이 언급되긴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SEC하고 CFTC, 증권거래위원회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이 둘 간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규제 틀이 잡히는 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 예를 들어 최근에 언급된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들이 만약 통과된다면 제도권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 유동성을 키워서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금들이 파이코인 같은 알트코인보다는 검증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으로 먼저 쏠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규제 이슈랑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장단기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파이코인이 자체적으로 뭔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강력한 호재, 예를 들면 메인넷 공식 출시라던가 배경호 파트너십 발표 같은 거요. 이런 걸 내놓지 않는 이상 결국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코인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이런 의존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자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본 파이코인 분석 내용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9월 6일 현재 파이코인은 시장 전반의 관망세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주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는 지난 24시간 동안 변동이 없었지만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과 시장의 관심도는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0.341달러 부근의 지지선, 그리고 0.347달러에서 0.349달러 사이의 저항선이 중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조용한 횡보가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자체의 뚜렷한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장 주도 코인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게 현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 하는데요. 만약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같은 게 통과되면서 달러 같은 법정화폐 기반의 유동성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더 많이 흘러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에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동성 증가가 실제 사용처 확대나 실생활 결제를 목표로 하는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